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5월 25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5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저희 여행업계 손실보상법 위한 집회 시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집회 전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후에 보실 분들 있을 텐데, 아무튼 5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우리 여행업계가 손실보상법 통해서 제대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뜻과 마음을 한번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회복할 경우 전세기 상품에 좀 집중이 되고 또 일부 지역에 좀 몰려서 관련한 지역 항공의 수요에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좌석 확보에 유리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전세기 상품을 운용하기에 유리한 대형사에게 좀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기사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여행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언제? 4분기 또는 3분기, 이르면 3분기, 4분기부터 차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특정 지역의 전세기 상품부터 우선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 아직 확실한 그 곳이 없죠. 아무튼 현재 시점으로서도 그렇고, 물론 그때 돼서 또 어떻게 나아질지는 모르고 앞으로 여름을 겪으면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소식을 전해드린 현재의 기준으로선 그렇습니다. 3분기와 4분기 동계 시즌 휴양지 전세기 상품 모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당장 출입국이 자유로운 국가 또는 지역에 집중이 되고요. 전세기 상품 운영에 유리한 대형 여행사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미 추석 연휴 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그 여행지 그 양국 자가격리 해제 조건으로 국적 LCC 전세기 상품 모객을 시작을 한 상태예요. 어느 항공사 어느 지역인지는 저희가 저번 주 라이브 방송하면서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 여기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서 또 연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에 이른바 우리 업계 용어로 백투백이라고 하죠. 13항차 백투백 동남아 지역 전세기 상품도 나왔습니다. 동남아 지역 어딘지는 이것도 저희 저번 주 라이브 방송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조금씩이나마. 자, 모객을 하고 있는 여행사 관계자들은요, 아직 고객들은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확정을 짓지는 않고 일단 문의 정도만 문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세기 상품인 만큼 아직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는 있죠. 그러나 예상 못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또 터질지 몰라. 워낙 럭비공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여행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국가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그런 거에서는 좀 먼저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비교적 인파가 적은 휴양지, 뭐 괌, 사이판, 하와이, 몰디브,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자가격리와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 한정돼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자가격리가 없는 지역,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 한정이 돼서 항공 수요의 이른바 집중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요. 당분간 그렇게 보이지 않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취재하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미주 지역의 경우 이미 현지 코치 투어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죠. 저희가 그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 코치 투어가 뭔지 아시죠? 예. 원래 이제 마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미국에서 이렇게 막 그 횡단하고 막 그렇게
그거에서 유래된 게 이제 코치 투어라고 하지. 요게 이제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 또 이제 메모리얼 연휴 앞두고 있는 그런 여행 수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요. LA 현지에 저희 그 US 아주 투어 관계자들도 예년에 비교하면 항공이나 버스를 이용한 여행 문의가 한 6에서 70%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여행 보복 심리 때문에도 그동안 또 못 갔던 그런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미국 얘기지만 미국 내 코치 투어 얘기지만 이게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미국만 도착을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현재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뭐 공식 발표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논의가 뭐 물밑 작업이 되진 않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좀 기대는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직 뉴스 통해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양국의 관광 재개 관련한 그런 내용은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다른 뭐 중요한 이슈들이 워낙 많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좀 기대는 좀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문체부가 2021년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삼척, 강원도죠. 단양, 충청북도입니다. 진안, 전라북도, 영주는 어딜까요? 경상북도입니다. 남해는요, 경남입니다. 요 5개 시군의 사업 계획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요, 지자체가 지역의 노후 그리고 유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방치된 그런 문화 관광 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잠재력 있는 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4년간 국비 6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데요. 예. 요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발표된 게 오늘 관광으로 크는 지역 매력 있는 한국 관광. 요 제목이 이런데 요 비전 아래 지역 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를 위해 DMO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1회 우수 DMO 시상식을 갖고 지난 1년간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3개 사례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DMO 뭔지 아시죠? DMO가 DMZ 뭐 이런 곳 아닙니다. 다 아시죠? DMO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은 알아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거 아무튼 DMO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 발표했는데 1위가 홍성군, 2위가 강릉관광개발공사, 3위가 보령축제관광재단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같이 묶어갖고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냐, 비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제가 관련한 이와 유사한 뭐 공모해서 뭐가 어디 지역 뭐가 뽑혔어. 어제도 경상북도 뭐 어디 뭐 하나 뽑힌 거 얘기해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여행 관련 관광산업 관련해서 관련된 부처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 저조차도 몇 개가 물론 씌워보면 알겠지만 따져보면 알겠지만 몇 개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름도 뭐 이름이야 있어야지 당연히 뭘 하려면 공모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 관련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들 관련해서 지역 관광지들은 이런 거 뽑히고 공모해서 응시해서 뽑히면 지원받고 그런 걸 알겠죠. 도움이 될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 공모명 물론 이런 사업 이름만 다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 큰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없어. 지금 이 DMO도 그렇죠. 앞서 무슨 좀 까먹었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엄청 많아요. 아무튼 엄청 많은데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사업들 1년치 한번 다 모아서 그 내용이랑 이름이랑 다 비교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몇 개나 되나 집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왜 이게 지금 이거를 지적을 하냐면 행정력 낭비고요. 예산 낭비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공모를 좀 왜냐하면 이 내용의 차이가 많거나 특색이 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답변할 수는 있겠지. 그거 다 다른 사업이다. 내용 다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로컬이지 지자체 관광 자원들 시설들 이런 거 그게 컨텐츠가 됐든 시설물이 됐든 예? 어쨌든 인프라를 좀 국가 돈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좀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죠?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럴 바에는 그냥 한두 개로 크게 묶어서 그죠?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는데도 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좀 저변을 좀 넓히고 확대를 시키거나 해서 좀 심플화시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미 정해진 예산이라면, 그죠? 내가 봐도 이 전문 기자인 제가 봐도 사업명이 너무나 많고 사업 개수별로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뽑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언급된 지역들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작정하고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계획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관련한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관광, 그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그 인바운드 분야가 성장하는 거는 따로 치고 국내 관광, 이른바 뭐죠? 도메스틱 또 아니면 인트라바운드 요게 발전을 하려면 지금 했던 이런 식의 중구난방 너무나 그야말로 우후죽순 이런 사업 쓸데없는 사업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맨 뽑히는 지역도 그 지역이 그 지역이고 전략적으로 발굴을 해서 뽑아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제가 한번 이건 하반기에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제가 작심하고 안 달려들었는데 작심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정상화되면 작심하고 이 주요 부처에서 시행하는데 그 지자체 관련한 공모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좀 불합리하거나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제가 작정하고 한번 취재를 해보려고 해요. 한 지역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국 대상으로 무슨 관련한 뭐 홍보가 됐든 마케팅이 됐든 뭐 우리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모 같은 것들을 하는데 직접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은 전국으로 했는데 결국 뽑는 거는 자기 지역, 자기 지자체 내 업체들 또는 여행사만 뽑는 경우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마 좀 뭐죠?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 데도 있는데 작심하고 제가 한번 하반기에 한번 취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내 관광 발전, 더 크게는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쓸데없는 예산 낭비,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어떤 그 뭔가 뭐 지자체별 예산은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거겠지, 잘 쓰시겠지만 그런 쪽에서의 좀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지역 해당 언론사에서 취재를 좀 하기 꺼려하겠죠. 아무래도 지역이 워낙 이게 세거든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같은 좀 뭐라 그럴까 이런 매체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볼까,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요 관련해서 제보를 저희 트래블데일리에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그 홈페이지 하단에 이메일 같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로 제보를 한번 주세요. 저희가 하반기에 한국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좀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건 고쳐야죠. 그죠? 예. 다음 소식, 레드캡 투어가 뉴스레터 구독자 이벤트를 합니다. 뉴스레터 하면 어디죠? 트래블 데일리. 업계지 뉴스레터를 데일리로 처음으로 뿌린 데일리로 뿌린 또 뉴스레터 하면 아무튼 근데 레드캡 투어도 뉴스레터 이벤트라는 레드캡 투어도 뉴스레터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한 모양입니다. 25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레드캡 투어 뉴스레터 13호의 이벤트 공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 한 20명 정도 뽑아서 홍콩광청에 컬러링북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레드캡 투어 뉴스레터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왜냐하면 고객사 임직원 2만 명에게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대요. 매주 화요일. 예.
그렇게 발송하고 있고 레드캡 to the world라는 슬로건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해외 출장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레드캡 투어 뉴스레터 반드시 신청하셔서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6월 24일부터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관광업 종사자 대상으로 서울시민 관광 아카데미를 선보입니다. 이 아카데미는 교육을 한다는 거야. 무료로. 트렌드 같은 거. 6월에는 시민광자인데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반려견 맞춤여행, 그다음에 원예, 그다음에 한방 힐링 여행 등 다양한 분야 여가 및 여행을 주제로 하고요. 시민광장은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 실습 병행이 되고요. 6월에 진행되는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맞춤 여행에서 이용종 교수님이 있대요. 유명하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려견 산책하고 여행할 때 그런 것들 교육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7월 7일부터 4개월 동안은 관광 트렌드 읽기 특강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업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 트렌드 읽기 특강은 변화하는 관광산업 환경 변화 및 업계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7월 7일부터 바이브 컴퍼니 송기령 부사장의 빅데이터로 바라보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특강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가 관광산업 트렌드랑 뭔 상관이 있지? 이런 거 강사들 선정하는 거 보면 그냥 강사 중에서 인플루언서들 하면 되는 건가 봐요. 그죠? 참 성의 없다. 이런 거 보면. 예. 이런 거는 서울 소재 관광업 종사자 관광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공사들, 글로벌 항공사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얼마 전에 보도, 뉴스 전해드린 바와 같이 KL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항공유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오늘 들어온 소식은 라탐 항공이 모두의 목적지 제로 웨이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쓰레기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로, 2027년까지 매립 폐기물 제로, 2030년까지 남미 운항 중 폐기물 배출량 50% 절감 없애고 2050년까지 100% 탄소 중립 달성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사 항공사들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 비행기를 자체 만들 수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항공유가 자체 나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외 글로벌 항공사나 관련 업계에서 하는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죠? 주도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비행기를 만들어야 뭘 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좀 후발주자로 가더라도 우리가 또 미래 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국적사들도 좀 늦긴 했지만 쫓아가서 환경 오염에 대한 좀 대책 그런 것도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행 가격 그다음에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지? 올라가면 또 우리 고객들 삐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겠습니다. 안녕!